무기를 만드는 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것에 무기를 만들어 놓아도 실전에선 별로 믿업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도 흔하죠. 그래서 현대 방위산업은 어떤 무기든 실전에서 검증돼 성과를 올리면 다양한 파생 겨울 개발에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무기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원래 개발한 국가도 아닌데 잘 안 아파 생명을 만드는 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매우 드문 일인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대박 작품 불을 살아가는 폴란드가 그 애입니다. 폴란드를 캐고 자주포 사람은 왜 시작됐고 또 얼마나 많은 파생형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선 모든 일의 시작인 캐고 자주포 수출 사건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영국과 협력해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으나 폴란드가 개발한 자체로는 자주포의 강한 반동 충격으로 빈번해지고 엔진도 단종돼 한국의 캐고 자주포 차체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공과 폴란드 방위산업체 피지사는 10여 년간 골치를 썩여 같이 방산 비리를 올릴 수 있었던 크나프 자주포 사업을 한국의 도움으로 멋지게 성공시키게 된 거죠. 그러자 폴란드 국방부와 방위산업체들은 클럽 부자들의 한국 상사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보색하게 됩니다. 한국이 실패한 수업을 성공시키는데 한 번 도움을 줬다면 다른 수업을 성공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주대공포 사업입니다. 폴란드군은 과거 소련 지도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 계속해서 장비 대부분이 아직도 구소련의 구역 먹였는데요. 주력 자주대공포 역시 B-13-4한명 실타라는 구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자주대공포로 바꾸기 위해 2004년 말 폴란드의 페라디오사와 디즈니사는 노아라라는 자주대공포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는 구소련의 70 아닌 기동성도 들이고 고장이 많이 났고 진동 문제 역시 해결이 어려워 폴란드군 은단 한 대만이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클럽을 기사 분산시킨 것처럼 자주포 차체로 새로운 자주대 공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 육군 해도 없는 일명 채널 9 자주대 공포를 2020년부터 개발 중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일명 하이브리드 미사일 캐리어라고 불리는 이 차량은 2019년에 공개되었는데요.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구형 이글라 대공미사일하고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한 다음 달은 레이더 차량이나 대전 조차장 이두나 목표에 미사일 발사하는 미사일 수소동 및 발사 차량으로 변신드렸습니다. 또 다른 변신은 탱크킬러 버전 팀장입니다. 2019년 유럽의 대형 방위산업체 MBN은 폴란드에서 캐고10 생산하는 피지사와 계약을 맺고 첨단 차량으로 개발하자는 계약되었습니다. 핵심은 기존 클린처치 치명적인 그린스톤 대전차 미사일 24발을 탑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미국의 AK-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유사하게 생김이 쌓인데요. 미사일이 레이저를 따라 비행하는 것과 달리 밀리885라는 레이더를 장착해 스스로 움직이는 탱크 차량 시간입니다. 이미 브림스톤 미사일은 영국 공군의 실전에서 사용될 98% 가장 놀라운 명중률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캐고 첫째 브림스톤 미사일을 통화하게 되면 탱크킬러 캐고 한 대가 수식된 글을 일격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규리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명품 무기 캐고보가 먼 이국 땅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캐고18 이유 있는 변신이 결실을 보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쟁에 대한 격언 중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적에게 손질 공격을 기습적으로 하며 큰 내일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에서 선제 공격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고대부터 인간들은 일부터 성곽에 이르기까지 방어용 무기들을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방영국이 한 명의 랜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언돔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미사일을 사용해서 적의 로켓포와 포탄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는 방어 시스템인데요. 란다는 용어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란 뜻이죠. 여러 가지로 아이언돔과 비슷하지만 더욱 강력한 기능과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것인지 이렇게 말만으로는 잘 받아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야웬 경쟁 모델이 자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대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2005년 이스라엘 다니엘 골드 장군의 주도로 개발된 무기인데요. 이스라엘 위협하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로켓과 박격포로 무차별 공격 민간인을 피해를 막고자 개발했죠. 아이언돔 이전에도 미국의 확산은 지상용 사소길의 스카이쉴드 광고처럼 기관포로 이런 포터를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있었지만 넓은 범위에 떨어지는 대량의 포탄에 욕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에서 아이운동은 엄2084 전장관리센터 미사일 발사대의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는데요. 에이사 레이더, 가 24시간 성공을 감시하면서 저 로켓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 전 장관 센터에서 로켓이 몇 개인지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해서 최적의 공격 방식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요격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요격 미사일 발사하는데요. 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은 간단하고 저렴한 부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명 액티브 레이드 시키라고 부르는 유도 장치를 장착해 스스로 포털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갖춘 아이언돔 2011년부터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요격하는 가면 2014년 7월에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집단 다마스가 50일 동안 발산 로켓 4,508 중 90% 이상을 욕하는데 성공했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시민들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아이 운동은 이런 우수한 실전 성과로 아제르바이잔, 인도, 영국에 수출되었고, 연도에 개발비를 지원한 미국도 아마존 2개 4대 아이언 덥을 구매하고 그중 하나를 10월 중에 괌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너무 뛰어난 성능이라 경쟁자가 없으니 세계 최고의 국방 과학 기술을 가진 것도 구매한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기도 한 경우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로 현재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왔는 아이언돔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더욱 발달한 기술력으로 성능을 높일 계획인데요. 아이언돔의 경우 무장 세력들이 얼간히 로켓이나 박격포 요격하는 대세이지만 우리 왔는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을 170m 장사정보 나 300mm 방사도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2조 8,934억 원의 트위터 앱 개발하고 2035년까지 총 10개 세트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한 유도부 만드는 것이라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미국마저 수입하는 장사정보 방어 시스템 이 완성되면 수도권의 안전을